저는 오픽을 안 해봤는데 오픽도 하시고 토스도 해보셨으니까. 둘 다 해보는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회화가 되긴 해요. 네. 해외에서 살아봤기 그쵸. 때문에 회화가 되는 사람들은 오픽을 시험을 봤을 때 바로 성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토스는 해외에서 살다 오더라도 내가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회화가 좀 된다 하면 오픽을 하시고 내가 해외 나가본 적이 없다, 좀 영어가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토스를 하시는 게 적당하고요. 각자 제 생각에는 한 2주 정도면은 충분히 성적이 나오고 회화 된다면 오픽은 그냥 바로 보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토스 했는데 사실 그 주황색 쪽 그 학원에서 2주 정도 들으니까 식스 130 나오더라고요. 되게 요즘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2주 정도에 취득할 수 있는 토스가 토익보다 시간상으로, 왜냐면 토익은 4주였거든 제가 다니려던 학원에. 2주 하는 게 낫지 않나,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따놓고 더 많은 자소서 쓰는 게 저는 이득이지 않나 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 이 얘기도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좀 그래요. 토익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50 나오면 800 나올 것 같고 좀 더 하면 950 나와요. 시험 중독인가요? 네, 그렇게 되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지나 있거든요. 8개월 지난 다음에 이력서를 써요. 이력서가 떨어져. 그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영어가 됐는데 왜 떨어지지? 그리고 자소서를 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자격증을 찾아 헤매요. 점수 아니면 점수. 그렇죠. 높은 점수를 네. 위해서. 그러고 나서 토익 980 결국 만점 받았어요. 만점 받고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또 따로 갑니다. 1급 받아요. 커말 1급 받고 또 떨어져. 그 다음에 그분들 한문 아닙니까? 한문? 아니죠. 요즘 하나 더 생겼잖아요. 한국사 따라갑니다. 아하, 맞습니다. 한국사 열심히 따요. 또 한국사 1급 따요. 또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냐? KBS에서 한국어 이제 시험 봅니다. 한국어도 가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2년 순식간에 지나고 나는 왜 취업이 안 되지? 그때 이제 나이가 차서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낭비할 바에는 사실 그렇게 큰 가산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슨 업무 보는데 영업하고 아니면 기획하고 이러는데 영어,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게 엄청나게 필요한 직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시험에 쓰기보다는 다른 스펙을 만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뭔가 따고 싶다 하면은 내가 공기업 갈 사람들은 거기 관련된 자격증이 그렇죠. 있어요. 네. 컴퓨터 활용 자격증에 그렇죠. 대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괜찮아. 근데 내가 일반 사기업이다 그렇죠. 라는 경우에는 맞지 그렇죠. 않다.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또 논외고 내가 필요 없는 자격증을 너무 많이 따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좀 필요한 거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을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특히 최근에는 관문만 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취미특기. 취미특기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취미특기는 세상 신기한 거 적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 음악 감상 특기 바둑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우리 회장님께서 바둑 덕후야. 이세돌 팬클럽 회장이야. 이런 거 아닌 이상 가산점 받을 틈도 없고요. 음악 감상 역시도 당연한 얘기를 쓴 거니까 궁금해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런 거 취미 특기라고 할 때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에는 신기한 거 적어줘요. 너 어디 모임 나가는 거 좋아하지 않냐? 그럼 그룹 참여라든지 아니면 그룹 만들기 이런 거 적어라. 그럼 이게 뭐야? 라고 물으면 너도 나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지 않냐? 인사 담당자도 너한테 물어볼 거다. 이 취미에 그룹 만들기 이게 뭐예요? 제가 원래 평소 사교적인 성격이라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즐기길 좋아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스스럼 없이 지내기 때문에 다양한 인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영업 직무에 쓰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산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업직이 아니더라도 내 생각에 취미특기가 가장 중요한 칸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삼성에서도 아직까지 취미특기를 남겨놨거든. 맞아요. 비교하는 인물도 있어요 거기 또. 그러니까 이 취미특기가 왜 네. 중요하냐? 직장인들이 생각보다 할 수 네.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렇죠. 본인들이 취미특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면접 같은 데서 바둑이나 서예나 이런 거를 굉장히 사실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등산, 그렇죠. 낚시 이런 것도 굉장히 골프도 괜찮고. 괜찮아요. 골프 최고죠 사실. 그래서 굳이 그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취미특기도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고 얘기할 만한 것들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거리 아니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지. 사실 음악 감상 같은 경우 음악 감상, 영화 감상은 독서 안 적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회사에서 어느 분야에 위에 오르신 분들 같은 경우 독서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갑자기 면접 갔는데 소크라테스는 무슨 말을 했나요? 이런 거 질문 들어오면 대답 못 하거든요. 아니면 좀 튀게 쓰는 건 어때요? 예를 들어 독서면은 어떤 분야 독서? 차라리 그게 나아요. 내가 제약업계면은 의학분야 독서를 읽는 게 취미다. 경제 전문지 탐독. 차라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을 거면 적고 약간 아까랑 같은 맥락으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적는 거는 굉장히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면접 보고 나서 취미와 특기로 사람이 기억에 남는다. 그죠? 얘는 걔 있잖아. 골프하던 애. 아까 골프 어디 갔어? 서예하던 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아까 그 경제 전문지 걔 이름 뭐야? 그치.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렇게라도 본인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맞아. 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 정도 더 하자면 취미특기 하면서 아까 삼성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삼성은 존경하는 인물 적어라, 좌우명 적어라 그런 것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사람 정도는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세종대왕님, 물론 존경스러운 인물이지만 질문이 들어올 여지가 없거든요.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아니면 뭐 워렌 버핏, 트럼프 이런 분들 적는 건 저는 조금 비추하고요. 본인이 살면서 한 번쯤은 뭐 존경하거나 외진 분야인데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분.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김창옥 교수님 많이 적었죠. 말도 잘하시고 세상을 보는 눈도 트이게 해줄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저는 많이 했었고요. 어떤 분 보통 적으세요? 근데 보통 일단 부모님, 저는 처음에는 제가 네. 부모님을 존경을 해서 네. 적었었는데 그렇게 최악이죠. 쓰지 말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누구에게나 존경할 수 있는 게 또 부모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존경할 수 있고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을 못해요. 부모님이라고 적었는데 당신 부모님 왜 그렇습니까? 뭐라? 패드립이에요, 패드립. 질문이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보다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은가. 오히려 최근에는 그 테슬라 그 누구죠? 네, 그분 아이언맨. 네. 네, 머스크. 저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덜 유명할 때. 그렇죠. 덜 왜냐면 유명할 그때 때 해야 돼 항상. 당시에 이제 IT 기업들을 네. 많이 썼었는데 네. 그때 이제 테슬라가 네.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쵸. 많이 썼었죠. 그리고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뭐 삼성, 갑자기 회장님 성함 적는 분들 있는데, 안 좋은 거 네, 같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너무 아부 떠는 것 같고, 네, 보기 안 좋으니까 조금은 안 알려진 분들을 정리를 낫지 않은가. 그렇다고 너무 개인적인 거 적으면 안 돼요. 우리 학교 교수님 이런 거 적으시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그 제가 중견기업을 다녔었는데 네. 그 중견기업에서 네. 이제 그 사장님을 네. 쓰도록 제 네. 친구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알려져 있지 네. 않은데 네. 그 사장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네. 알려주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친구가 오래 떨어지더라고요. 네. 너무 상세하게 썼더니 그쵸. 너무 공부해온 느낌 나잖아요. 적어도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사진이랑 성함 블로그 하나 정도 나와야죠. 이 정도 되지 않는 분은 좀 피하시는 게 낫지 않나. 아무리 존경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좌우명 같은 것도 좀 너무 평범한 거 뭐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 뭐 하는 거보다는 카르페 디엠 이런 거. 카르페 디엠 이런 거 말고 카르페 디엠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진짜 본인의 인생 모토가 아모르 파티어도 특이하거나 안 알려졌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장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요? 네. 저는 그거 썼어요 항상. 그 머피의 법칙 만든 머피 분이 쓰셨던 거 있잖아요. 작년은 항상 좋은 해였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모르겠네요.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답은 없어요. 그래요. 저도 이거예요. 왜 그런 문장을 썼죠라고 했을 때 항상 후회하는 한 해가 되었었는데 항상 작년보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결국은 포장이거든요. 결국 면접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포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포장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고, 뭐 자격증이 뒤에 나오긴 하는데 아까랑 말씀드린 거랑 네. 마찬가지죠. 자소서에 없어도 다 쓰시고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좋은 대답을 하면 무조건 가산점이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뭐 작은 자격증이라도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없는 것보다는 좀 쓰는 게 좋고. 뭐 웃음치료사 자격증이요? 왜 따셨어요? 뭐 다른 사람들과 사교적으로 지내기 위해 땄다 아니면 다양한 모임 참여하는 걸 좋아한다라던가 좋은 대답은 가산점을 불러온다. 추가적으로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제 수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딴 그런 작은 수상 같은 경우도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나요? 저는 수상에 대해서는 조금 깐깐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딴 수상은 안 쳐줘요. 안 써요. 왜냐면 학교에서 딴 거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돌려먹기 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고 뭐 학과에서 받았던 학교에서 받았건 사실 누구한테 받았건 간에 우리 학교 총장이 준 상은 저는 안 쓰는 게 낫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학교 총장님이 주셨다. 그러면은 사실은 본인의 어떠한 진짜 행적으로 인해서 받은 상이기 때문에 수상, 표창 같은 경우에 학과에서 준 상은 논외로 하고 학교가 서울대라면. 서울대여도 저는 예. 아 그래요? 그 정도시면은 서울대시면은 뭐 다른 대외 활동하셨어도 많이 따지 않았을까 아, 이런 생각도 있고요. 굳이 정말 쓸 칸이 내가 학교에서 딴 것 빼고는 하나도 없다 하면 하나 정도 쓰는. 근데 학교에서 딴 것만 너무 도배해도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수상 관련된 팁은 전 대외 활동을 하라고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대외 활동 중에서도 이제 기업에서 하는 대외 활동들이 있어요. 네. 사실 내가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수상을 따겠다 하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경쟁률도 높고 네. 될 수 있으면은 대외 활동 내에서 하면은 네. 그 한정된 팀 안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수상을 하기가 좀 쉽다. 그리고 뭐 1년 동안 경쟁을 하면서 수상을 여러 개를 그렇죠. 할 수 네.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보통 대외 활동 안에서 경쟁도 있고 어떠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외 활동과 수상 경력을 같이 적는 회사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칸을 채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더 하시고 여행 같은 건 얘기해줘도 되나요? 보통 요즘에 이제 해외 유학이나 이런 거 칸도 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스펙 같은 거 얘기할 때 많잖아요. 사실 뭐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다뤘으면 좋겠는데 뭐 대외 활동, 공모전, 해외 봉사, 그리고 뭐 워홀
교환 학생. 학생 뭐 이런 것들이 다 스펙이 될 수 있는데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냐라는 뭐 좋고 나쁨은 없겠지만 우선순위. 그렇죠. 이력서상으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좀 낮게 보는 편이거든요. 회사라는 거는 결국 이득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관이고 자소서를 쓰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력서를 쓰는 거는 바로 일할 사람을 뽑기 위함인데 봉사 경력 같은 거는 이거를 바로 쓸 수 있는 데가 좀 애매해요. 예를 들면 뭐 공모전이라든지 인턴, 계약직, 뭐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이런 뭐 인사이트가 있구나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 평가가 되는데 봉사활동, 교환학생 두 가지는 좀 애매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시간이 많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 예를 들어 뭐 헤비타트도 하고 봉사활동을 정말 내가 막 몇천 시간 몇만 시간 했다 이러면은 그것만으로도 또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 내가 애매하게 몇십 시간 몇백 시간 한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게 좋다. 4년 이력서에 뭐 해피무브 한 건 있으면은 좀 애매해요 사실. 근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매년 꾸준하게 했다던가 뭐 예를 들어 대학교 1학년 때 뭐 사랑의 열매, 2학년 때는 뭐 YMCA, 뭐 3학년 때는 뭐 해피무브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있는 것이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봐요. 그리고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약간 유학파나 아니면은 정말 이 해외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좀 보려고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여행이라든지 좀 짧은 기간 갔다 온 거는 뭐 크게 안 써도 되지 않나? 뭐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되고 자소서에 잘 살릴 수 있으면 써라.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이거죠.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칸을 채워라. 좋은 대답은 항상 가산점이다 라는 거를 생각하고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게 사실 면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소서를 거의 안 봐요. 거의 이력서에서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를 더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자소서에서 중요한 문장을 그 인사팀에서 미술 쳐줍니다.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도 안 읽으셔요. 아시고요, 특히 임원 면접 올라가면 그렇죠. 갈수록 더 안 읽으셔. 하루에 뭐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는 면접을 뭐 여러 분이 나눠서 보는데도 60명 정도를 보는데 60명 자소서 언제 하나 읽고 있으니까 첫 페이지에서 뭐 질문 좀 하고 자소서에서 눈에 띄는 단어 하나하나만 질문하다 보니까 질문을 받을 수 있게 해라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신감 없는 건 쓰지 말자. 아까 뭐 해외 봉사 같은 거 갔다 와서 썼는데 할 말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공모전도 마찬가지로 수상은 했지만 버스 탔다 뭐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할 말이 별로 없을 텐데 괜히 이때 무슨 주제로 발표했는데 1등 했죠?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 한다면 안 쓰는 게 낫다. 아니면은 쓰고 대답을 준비하자. 그렇죠. 감점과 가산점의 싸움이다 생각합니다.